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변별 학습 훈련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DTT라고 잘 알고 있죠. DTT는 우리가 ABA 교육을 하거나 안 그러면 행동 중재하는 가운데서 대체 행동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DTT입니다. 그래서 이 변별 학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동이나 성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 행동을 많이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T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번에 가장 기초 교육으로 이거에 대한 큰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 변별 학습 훈련을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별 학습 훈련 DTT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 학습 훈련 돼 있어요. DTT. 자, 약자죠. 우리가 변별. 자, 디스크레이트하고 트라인. 자, 우리가 변별을 시도하는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바스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로바스 박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든 방법이라고 해서 로바스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응용행동 분석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왜? ABA에서 이 기법을 활용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행동을 가르칠 때나 때로는 이제 모방 매칭이죠. 매칭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포인팅하는 부분, 때로는 하자 언어,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변별 학습 훈련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비연속 시행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냥 DTT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별 학습 훈련이다, 변별 학습 이론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것이 이 비연속 시행 훈련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비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DTT는 ABC라고 하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이게 한 개씩 ABC가 있으면 DEF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ABC가 한번 일어나면 이게 한 번씩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런유닛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ABC, ABC, ABC 계속 비연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연속 시행 훈련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이제 그 로바스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로바스 박사는 UCLA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유명하죠, 로바스 박사님은. 그리고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 그리고 DTT는 이제 미국 보건국에서 자폐 학생들에게,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중재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ABA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여러 자료를 가져오면서 ABC가 실제적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많은 효과를 보인다. 표현 언어나 안 그러면 인지나 학습에서 그리고 행동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보건국 보고서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ASD, 자폐성 장애를 지닌 장애인에게 가장 인정받는 치료 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 기법은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정말 검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한 가지로 나오다 보면은 각각의 치료 기법을 활용해서 각각의 이제 연구나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 기법이 연구나 이 실증적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ABA나 방금 이 DTT 이제 교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이런 데서 실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았던 방법 뭘까요?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능력 있잖아요. 거기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가장 효과적인 중재법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BA나 DTT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별학습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DTT가 응용행동 분석의 원리를 이제 구조화된 교육 환경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법입니다. DTT는 일반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상황도 있지만은 교실 상황이라는 것은 일상 상황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교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치료라는 곳으로 가다 보면 1대1이나 이렇게 또 구조나 이런 부분은 더 구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일반화에 대해서 논의는 할 건데요. 그래도 일단 DTT는 이러한 구조화된 교육 환경 자체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일반화 전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 언어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TT를 통해 가지고 언어 행동을 교육을 했을 때 이 표현 언어가 많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 이 DTT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이 좀 잘 향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 중에서도 청자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표현 언어를 올릴 건데 이 표현 언어가 많이 향상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종속 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과를 보려고 했던 그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독립 변인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능력들이 올라왔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T는 그만큼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한번 배워보셔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변별 학습 이론은요. 앞에 이제 제가 구조화된 이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은 이 나무도 있고 저렇게 생긴 나무, 또 다르게 생긴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양이가 있죠. 개만 하더라도 다양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봤던 개는 개라고 하는데 자주 보지 않았던 개는 저거 뭐지? 개 아닌가? 늑대인가? 호랑인가? 근데 점점 이제 학습, 변별하는 능력이 올라오면서 아 저거는 개고 이렇게 하는데 자 결국에는 이 변별 학습 이론을 많이 하게 되면요. 구조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교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떠한 것이 올라오느냐 이것도 나무라고 배웠고 저것도 나무라고 배웠고 이것도 나무라고 배웠어. 하나의 우리는 레파토리 반응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최종 목표가 이 일반화인데 일반화 능력도 많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DTT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특정한 것만 교육을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자 이것 말고 다른 거하고는 일반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교육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일상적인 환경에서 바로 가리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ABA에서는 EMT, 언어를 가리킬 때도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 중재법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당장 착석이나 기본 눈 맞춤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걸 다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DTT 훈련을 하고요. DTT 안에서도 이 구조화를 덜 구조화된 환경으로 점차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반응군을 형성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반화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DTT를 하는 곳이라면 이 일반화 전략이 있는 곳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한 일반화 분명히 있겠죠. 사람에 대한 일반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하고 잘한다고 해서 오래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일반화 되려면은 선생님에 대한 변화도 한번 줘봐야 되고요. 이 환경에서 안 그러면 뭐 교실을 옮긴다든지 뭐 또 다른 환경에서 한번 해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이런 일반화 전략을 위해서 안정 이후에 이 일반화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출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구조에서 안정이 되었을 때 이 일반화 능력도 더 늘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극 일반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극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학습반 행동이 있잖아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게 교육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전략으로 할 때는 다른 가정이나 그리고 치료실, 학교
이 3단이 자주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걸 학습에 활용하면은 더 이런 구조화된 환경에서 됐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 환경에서만 됐던 부분이 다양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늘 거라는 거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TT는요 하나의 작동 행동 ABC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동 행동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 조작적 행동이라고도 하고 이 후속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선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DTT와 큰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뒤에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작동 행동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보면은 초록색 불이 있으면은 지나가게 되고 빨간색 불이 있으면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초록색 불이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내가 답답함을 벗어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 거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 불이 있을 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갔는데 다른 차하고 이렇게 부딪힐 듯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벌적인 상황이죠. 이런 혐오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있을 때는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초록색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역으로 빨간색이 있을 때 지나가는 걸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빨간색이 우리는 지금 통과하는 그런 한국의 교통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록색, 빨간색이 의미를 뒀죠.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이 자주 강화와 벌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 색일 때는 나는 할 수 있고 이 색일 때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의 없었던 행동을 조작적으로 만들어냈다. 작동 행동을 형성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ABC는 우리가 조작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수동적 행동하고 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DTT가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DTT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이 SD 형성이 있습니다. SD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요. 변별 자극이라고 해요. 자, 위에 변별 자극을 자, S를 하고 D를 자, 위에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는 모양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별 자극이 무엇이냐? 초록색 불일 때는 내가 지나갈 수 있고 빨간색 불일 때는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 이 하나의 초록색 불이라고 하는 변별 자극, 제가 행동해야 되는 변별 자극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의 SD, 선행 자극이 하나에 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런 선행 자극일 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 생긴 거고요. 자, 그리고 강화제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이 행동을 할 때 제가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내가 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강화제 존재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화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선행 자극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극에 대한 특정 행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강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SD 형성한 부분, 그리고 조작적 행동, 작동 행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될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DTT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뭘까요? 어떠한 학습을 시키려고 하죠. 어떠한 언어를 만들려고 하죠. 이 언어는 아하고 어가 달라야 되고 아빠하고 엄마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으면은 빨간색일 때 반응이 다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을 줘봐라고 했을 때 빨간색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면은 어떠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 줘라고 할 때는 빨간색을 줄 수 있는 이 행동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빨간색인 것을 알고 초록색일 때 또 이러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초록색도 알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형성됨에 따라서 어떤 학습이 계속 늘어나겠죠. 빨간색도 배웠고 이제 색을 다 배웠어요. 동물도 다 배울 수 있고 언어도 어떠한 발음을 다 배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반응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하나의 학습군, 반응군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나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결국에는 또 우리 SD가 있다고 하면 S델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또 올려드릴 건데요. 자, 뒤에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DTT의 일반적인 효과라고 했을 때 SD 형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B를 가르쳐봐 라고 합니다. 그럼 B를 건네줘 라고 하는데
우리가 B라는 것은 우리가 변별해야 되는 이 자극, 지금 이걸 학습시키고 싶어요. 그럼 B, A, H, J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반응은 우리가 변별했을 때 주는 정반응이 아닌 O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S 델타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변별하고자 하는 SD는 이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계속 B라는 학습을 하게 되고 강화를 받고 자, point to B. 자, B를 줍니다. B 줘봐. B를 줍니다. 열이 바꾸기도 하고 다른 거하고 혼용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B 줘봐 했는데 B를 항상 줄 수 있어요.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B를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은 B가 뭔지 몰랐는데 이러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 B는 이거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DTT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TT의 일반적 효과를 또 보시면은 작동행동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개별 작동행동을 계속 형성시켜 나갈 겁니다. 이 개별로 할 수 있는, 자, 아까 B라는 것도 하나의 개별 작동행동입니다. B라는 걸 줘라고 했을 때 내가 B라는 것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개별 작동행동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하고 나서 하나의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환경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반응군을 형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반응군, 안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이런 반응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시 따르기에 대한 반응군, 모방하기에 대한 반응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때 이러한 것을 DTT를 통해서 이렇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많이 향상되다 보면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레파토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군이 한 개 한 개가 모이게 된다면은 나는 수업 시간에 이러한 상황의 학습이다. 안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 해봤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행동 안에 레파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형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 이거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도 여기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런 레파토리가 많이 형성되면은 새로운 행동을 자연적으로 발현시키는 행동적 변화 형성이랑 컵스 형성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어요. 이것도.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레파토리 안에도 있지만은 새로운 환경일 때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파토리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요. 새로운 환경일 때 비슷하게 유추해서 이전에 이걸 배우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도 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파토리를 많이 형성해서 이런 컵스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찰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네이밍을 형성시켜 준다는 개념하고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다. 작동행동 형성을 할 때는 이 강화와 벌에 따라서 이런 행동 우리는 증가시키고 감소시켜 왔죠. 자, 그러면 DT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많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리나 강화제나 눈빛이나 안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으로 위해서도 일단은 집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비연속 시행 훈련이라고 자, 이제는 한번 명명해 볼게요. 이 비연속 시행 훈련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주의 집중을 일단은 뭔가를 시행하기 전에 ABC 작동행동을 만들기 전에 결국에는 주의 집중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시작이 안 되는 거는요. 반응이 없는 NR,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선행 사건을 이렇게 제시할 것입니다. 아까 뭐 카드가 있을 때 B 줘봐, B 가리켜봐 이렇게 하는 게 다 선행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뭐 B라는 것을 제대로 주게 되면은 이제 강화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행동이 우리는 가르치려는 행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로 성공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정 절차가 들어가는데
자, 일반적인 촉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모델링, 자, 부분 신체적 촉진이나 완전 신체적 촉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계속 겪어 나갈 거예요. 자, 런유닛이 이걸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드백이 한번 있으면 이게 한번 완료된 거예요. 선행 사건을 했고 어떠한 행동이 있었을 때 피드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도 간에 간격을 조금 두고 나서 다음에 시도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뭔가 선행 사건 이렇게 SD가 있습니다. 변별 학습이 있는 이게 선행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 가르치는 교사하는 거예요. 자, 날 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을 합니다. 학생이 잘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자, 이 결과가 있는데 자, 저 너무 잘 봤어 하고 이렇게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사회적 강화를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선행 사건이 있고 어떠한 행동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된다라는 게 하나의 비연속 시행 훈련의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DTT를 활용한 ABA 교육에서는 이 DTT라고 하는데 이런 런 유닛을 가리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런 유닛이 결국에는 이 DTT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런 유닛은 교사와 학생의 행동에 측정하는 서로 맞물린 3단계 유관이라는 겁니다. 자, ABC는 행동 중지할 때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DTT라고 하는 변별 학습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런 유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3단 유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BC 유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사에게는 2개나 혹은 그 이상, 학생에게는 하나의 유관이 맞물려져 있다는 겁니다. 3단 유관이라고 했죠. 자, 교사의 행동은 자, 그들이 제시한 런 유닛의 정확도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학생의 반응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선행 자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행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 B 줘봐라고 했는데 B C B 가르쳐봐, B 매칭해봐. 안 그러면 B 하는데 우리 표정, 언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해야 학생이 그만큼 제대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교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던지고 이후에 정확하게 반응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선행 사건이 제시가 되면은 정확한 런 유닛에 대한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오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자 다음에 데이터 시트 한번 알려드릴 건데 플러스 성공 정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P 촉구에 의한 반응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 유닛은요 작동적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죠? 선행사건 교사가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이 거기서 자주 이렇게 잘 반응을 하면은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변별 학습, 이 개별 작동 행동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런 유닛을 하는 것 자체가 작동적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강화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강화는 하나의 행동의 원리이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다 강화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런 유닛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학생하고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런 유닛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이 계속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DTT에서 강조하는 그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선행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주의를 확보하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확보하고 나서 자, 인쇄된 이건 그림 카드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성 자극을 자 포함한 흠 없는 선행 자극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선행 자극을 제시를 했을 때 자, B가 될 수도 있고 방금 그림의 색 그림 카드 가지고 색이 될 수 있는 노란색 자 가리켜봐. 자, 안 그러면 그냥 보여주면서 무슨 색이지?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보여주기도 할 텍스트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반응을 하도록 3초 동안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반응해도 돼요. 3초 동안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 기다려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런 유닛은 DTT는 속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초가 지나고 나면은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초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응을 했잖아요. 3초 안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 정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강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자, 선행작업을 또 다시 제시해요. 그걸 제시하고 나서 정반응의 시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정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수정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촉진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을 통해 가지고 이 정반응의 경험을 하게 해주고, 하지만 이 촉진이 들어갔을 때는 강화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칭찬도 하고 있고 1차 강화 이렇게 같이 주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칭찬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잘했는데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보다는 낮은 정도의 강화를 주는 것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촉구를 받아서 했을 때 그게 강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행동이 있을 때 기존에 주려고 했던 강화보다는 낮은 단계의 강화를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러한 순서대로 미리 정해진 수의 런 유닛을 보통은 반응당 한 20번, 그러니까 이 ABC가 20번 진행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서 20번이 되겠죠. 그러면 20번 중에 20번 다 성공했다. 안 그러면 10번만 성공했다, 15번 성공했다, 몇 프로 성공했는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20번 하는데요. 행동에 따라서, 안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10번, 5번, 때로는 20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차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후에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20번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ABA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DT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런 유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이 방법을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할 때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걸 잘 습득을 하신다면은 아마 교육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